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3월 6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보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상승장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장세였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죠. 변동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일단 뚜렷하게 뭐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바이오면 바이오, 이렇게 좀 업종을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주는 업종이나 테마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나오면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움직임이 빨랐죠. 종목 하나에만 이슈가 붙으면 그 이슈로 인해서 장전에 뭐 이슈가 나와서 점상을 가는 게 아닌 이상 시세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특히 요즘 장에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움직임으로 이슈가 나오면 급등 이후에 바로 또 급전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변동성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피로를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예요. 이런 장세를 우리가 변동성이 너무 심화돼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런 장세에서 우리가 흐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의 깊게 좀 살펴야 됩니다. 섣불리 이제 상승한다고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내일 이제 미국 1월 무역 수지가 나오고, 이놈의 무역 관세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 이 관세 때문에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더더욱 커지게 된 건데, 이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어떤 뚜렷한 이제 뭐 멘트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유화적으로 바뀐 건 어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 증시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는지 저도 뉴스 파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없죠, 아직은. 그 사이에 뭐가 나왔나요? 지금 반도체법 수혜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 보조금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1분 전에 나왔네요. 지금 계속 관세 얘기는 나오고 있고,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IRA법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진 않아요. 우호적인 이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트럼프가 어떠한 이런 표현들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게 하락했던 시장은 바로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이 나옵니다. 내일 7시에 나오는데,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실 지금 현재 이 기술주들,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은 흐름상 이제 저점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고, 상승 추세에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끝났는가 이 얘기, 그냥 AI 열풍 끝났나 뭐 이런 얘기들, 그냥 기사에 이런 제목들을 쓰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AI 열풍 끝났나, 끝난 게 아니고 일단 한, 그러니까 이게 종결이 아니고 한 시즌이 끝날 수는 있죠. 그다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파동은 끝난 것이고, 이제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데, 그 구간을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이 제목을 작성하는 사람도 되게 대단한 것 같은 게,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 다음에 바로 또 상승 흐름 나오거든요.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아예 모르지 않아? 다시 시작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건가요? 예,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지금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은 계속 같은 흐름, 하나의 흐름을 만들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내일 브로드컴 실적이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장 마감 때 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보통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인다는 얘기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이 기대감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HBM이 이끌어왔고,
블랙웰이 아무리 실적을 좋게 내놔도 시장에서는 실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그러면 새로운 어떤 반도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빠르게 또 이루어진다는 건 AI 반도체 흐름을 또 빠르게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엔비디아 차트 흐름을 보면 아이고 아니요. 지난해 이제 9월부터 진행되어 온 상승 흐름이잖아요. 9월에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 5개월 동안의 흐름입니다. 나스닥 지도랑 똑같이 생겼어요. 나스닥 차트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흐름을요 한 달 만에 되돌려난 거예요. 정확히는 지금 최근 뭐 보면 2월 중순부터 한 2, 3주 만에 5개월치의 상승분을 되돌려놓은 겁니다.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꼈다 인정할 수 있죠. 150달러 이상 넘어가는 건 너무 과도하다. 3조 달러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과한 성장이다 상승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과한 상승과 성장을 3주 만에 다시 되돌려놨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밸류에이션,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이 꺼졌어요. 거품이 사라졌다고. 그럼 이제 다시 성장성이 부각돼야죠. 왜냐면 과도해진 밸류에이션 이번 실적으로 보여줬음에도 이게 과도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내려왔잖아. 근데 실적 자체는 분명히 성장을 보였단 말이야. 마진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70%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진율이 70%라는 게 제조업체가 70% 마진율이 말이 됩니까? 제조할 때마다 만들 때마다 70% 영업이익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에 대한 기대 효과도 이번에 검증이 됐고 이제는 블랙웰이 주력으로 B1, B100, B200이었나요? 이 블랙웰들이 이제 계속 주름 잡아서 판매가 될 텐데 이것은 뭐 다음 분기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도 이제 ADP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고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래 고용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차가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많이 이제 늘어나지 못했네요. ADP 전미 고용 보고서 어저께 나온 건데 이제 전달보다 7만 7천 명 늘어났는데 시장 예상치 14만 명이었어요.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경기 둔화니까. 대신에 이제 서비스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조금 나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지표들은 지금 현재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파멸적 관세 전쟁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관심 섹터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유리기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주 지금 사실 오늘 로봇 관련주도 종목별로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뭐 돌긴 돌았어요. 사실 포스코 DX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 포스코 DX가 상승하는 것은 지금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관련주와 함께 지금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일단 인터배터리 2025가 진행되고 있고 알래스카 프로젝트에도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왜냐면 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철강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관심을 갖는 거고 또 고망간광, LNG 터미널 등을 앞세워서 이제 LNG 밸류체인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LNG 관련주 관심 섹터가 있는데 조선 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LNG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 DX는 사실 2차 전지 때에도 포스코 DX가 2차 전지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잖아요.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상승을 하는데 포스코 DX는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포스코 DX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포스코 DX가 가장 상승률이 좋은데
저희 VIP방에서도 그래서 이 포스코 DX로 예전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었죠. 차트 한번 볼까요? 포스코 DX로 우리가 요때 이 상승을 우리가 다 누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한번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정말 엄청난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요 날이었나요? 요 날이었나? 아, 이 기억이 그 매수 문자를 찾으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수혜를 보진 못하고 오히려 매수한 다음에 좀 물린 상태였었고요. 쭉 요 기간 보유하다가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멋지게 봤는데 아직까지도 완매도 사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다시 지금 상승이 붙고 있는 건데 2차 전지와는 별개입니다. 그 지금 포스코 DX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건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 DX가 하는 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DX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은 어, 찾아놨는데 기사가 사라졌군요. 포스코 DX의 상승은 피지컬 AI 산업 현장 적용 소식, 엔비디아와 함께 뭐 연합을 한다라는 얘기도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피지컬 AI가 뭐냐면 물리적인 AI를 뜻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여기 나오죠.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본격화에 나선다.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 프로젝트 플랫폼에 아이제악 심 소프트웨어를 채택해서 가상환경 시스템 시뮬레이션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로봇화된 공장을 만드는 게 포스코 DX고 이 로봇화된 공장의 학습을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에 이 소프트웨어를 채택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 세계 공장을 가상 환경에 구현한 야 엄청나다. 이게 뭐냐면 가상현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환경에서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공장을 가상현실에서 가동을 시켜본 다음에 결과물을 도출해서 결과물이 괜찮네 이대로 진행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AI 학습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물리적인 AI, 피지컬 AI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분야 가장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그걸 지금 포스코 DX가 이제 산업 현장에 이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고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2차 전지나 LNG 사업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보면 로봇주에 더 특화가 된 로봇주로 편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쪽이라는 거죠. 피지컬 AI가 뭐라 그랬죠?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보면 총칭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피지컬 AI의 최종 목적은 휴머노이드 그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으로 가는 그 결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포스코 DX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까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고요. 매매 오늘은 별달리 한 거 없이 저희는 관망하면서 매수만 좀 진입을 했고 오늘 마감 이제 브리핑을 좀 남겨보면 전일 우리 시장 생각보다 좀 강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뭐 매수세가 좀 실종됐는데 어저께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차익이 나올 정도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매수세가 좀 실종이 됐어요. 그러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고 코스피장 상승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포스코 그룹주의 덕분입니다. 포스코 DX는 엔비디아랑 연합하면서 상승. 또 다른 포스코 그룹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인터배터리 2025의 영향. 근데 사실 인터배터리 2025의 영향으로 다른 2차 전지는 안 올랐어요. 포스코 그룹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LNG 사업 이것에 이제 그 포스코가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혜를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전에 트럼프의 수혜를 받았던 그룹사가 하나그룹주라면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나온 이후에는 포스코 그룹주라는 거죠. 뭐 네이버도 그렇고 시총 상위주 강세 뭐 상승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시총 상위주들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 요게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인 거고 포스코 그룹주는 말씀드린 알래스카 프로젝트 요거에 의한 테마에 의한 상승입니다. 일단은 자, 이 두 그룹주, 두 기업, 두 종목
제외하고는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이슈가 정말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별개로 이제 개별 종목별 이슈는 활발하게 좀 나오긴 했는데 순환매 장세가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무게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이슈만 남발이 되면서 이슈가 나온 종목은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보여줬고, 유리기판, 로봇, LNG, 뭐 우주항공 등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옆방에서 소음이 대단하게 심하네. 잠시만요. 자, 어쨌든 오늘 이슈가 나온 종목들은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보여주고 있었고, 유리기판, 그리고 로봇, LNG, 우주항공 뭐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섹터에서 종목별 이슈가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죠. 특히 유리기판 쪽 조금 이따가 볼 텐데, 이슈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급등. 그러면서 좀 등락을 엄청나게 빠르게 보여주는 모습. 로봇도 마찬가지고, LNG 관련주는 이제 지금 3일째 상승이죠. 넥스테일이나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화성밸브 등등인데 테마성 상승이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장세였고, 우주항공도 역시 오전 초반에 강세, 그 다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도 오전 초반에 강세, 시간 외에서 일단 상한가에 갔죠. 국회에서 뭐 퓨리오사 AI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말 AI가 요즘 발전이 너무 돼서 제 얘기를 핸드폰이 알아듣고 대답을 해주려고 그래요. 네. 자, 요 얘기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투자사들이 좀 수혜를 받으면서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국회에서 지금 이거 해외로 어떻게 보면 메타라는 기업으로 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매각 질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불려나갔다고 하네요. 근데 메타로의 피인수 관련 질타는 없었다. 사실 이게 뭐 국부 유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퓨리오사 AI도 자신들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인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급등한 다음에 다시 급락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개별 이슈는 정말 풍부해서 순환매 장세 보여줬는데, 이게 너무 빨랐다는 거죠.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세 보였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주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 특징을 좀 볼 수 있어요. JNTC 한번 차트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시간에서 약간 좀 눌리는데, 야, 이게 말이 되는 분봉입니까? 이런 분봉 흐름은 뭐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거예요.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끄집어 올렸는데, 사실 마이너스 10%가 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유리기판이 다음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이, 올라야 되는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10%가 내려가고 있다. 최근 조정도 좀 의미가 없는 조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얘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줘도 무방하다. 근데 오늘 이슈까지 붙으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고, 급등한 다음에 저가 매수세로 들어온 물량들이 또 한 번에 빠져나가는, 정말 단기성 물량이 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JNTC 나온 이슈는 굉장히 뭐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면적 TGV 유리기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샘플 공급, 정확하게 뭐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 레이저 글라스 관통 유리기판에 대해서 미국 두 개사, 글로벌 반도체 유리기판 서플라이 체인 11개사의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리기판 전체에 해당하는 호재가 돼야 되는데, JNTC 하나에만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JNTC 혼자서 급등한 다음에 급락, 이런 흐름 파동을 보였던 거고, 오늘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 줬는데, YC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JNTC는 급등락을 보였지만, YC캠은 급등한 다음에 그래도 자리를 어느 정도 보존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YC캠도 기가 막히게 재료가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리기판 전반적으로 이 호재가 나오려면
삼성전자 발 뉴스가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헤드라인으로 하는 뉴스가 나와줘야 유리기판 전체의 업황을 이 테마를 이렇게 쓱 들어올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가 지금 붙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종 고객사 초도 물량 공급한다. 올해 본격 매출.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예요. 어떻게 보면 JNTC랑 거의 같은 내용의 이 이슈잖아요.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YCKM도 급등을 했는데 보면 그렇죠. JNTC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 YCKM 나와주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뒤로 나올수록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한 종목의 주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같은 이슈가 3개 이상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건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럼 같은 이슈가 3번 연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 종목별로 이슈들이 나오는 거죠. 같은 이슈 3개를 반복하면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의 이슈가 하나 나와주면서 유리기판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라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주로 해서 YC캠과 JNTC 주가가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유리기판 관련주 지금 시간에서는 좀 안 좋아요. 근데 한빛레이저까지 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 얘기하네요. 한빛레이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좋아요. 내용이 나온 건 없죠. 한빛레이저 내용이 나온 건 없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한빛레이저의 위치가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정도를 우리가 관심주로 내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보다는 적절한 움직임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적절한 움직임 속에서 얘기들이 나와주면은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좀 봐야겠는데요. 한동화성. 내일이 이제 인터배터리 2025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인터배터리 2025에 참여한 기업들, 특히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사장단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캐즘은 곧 끝난다. 2차전지 살아난다. 업황 살아난다. 관세 영향 없다. 이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업황 안 좋다. 캐즘 현상 진행되고 있다. 차가 지금 안 팔리니까 2차 전지의 수요도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업황은 바닥을 친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바닥을 거의 쳤고 지금 바닥을 쳤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더 떨어질 곳은 없어. 물러설 곳이 없으니 앞으로는 성장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고체가 문제인데요. 전고체 이 배터리는 중국이 이제 또 뛰어들었잖아요. 아무도 지금 개발을 못했어요. 개발은 했는데 양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산형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이제 출현할 수 있는 게 2027년부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인터배터리 2025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앞으로 2차 전지의 향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사장단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한빛레이저는 삼성 SDI 차세대 배터리 요거 지금 인터배터리 2025거든요. 요거 46파일 라인업 전격 공개하면서 제가 그랬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시각장비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빛레이저가 바로 요 46파이 라인업에 협력하는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나온 기사예요. 시간 내에서 좋았잖아요. 지금 이 인터배터리 2025에서 지금 현재 어떤 신제품보다는 지금 업황에 대해서 좀 안정시키고 이런 것들밖에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데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전고체 관련주 제가 뭐 한농화성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두 종목 꼽아드렸었는데 요 종목들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진 첨단 소재도 2차전지 밸류체인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따상에 성공한 따상까지는 아닌데 35%로 그래도 마감해서 굉장히 최근에 상장한 기업 중에는
상승을 제대로 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사자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한농화성이랑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얘기를 드렸는데 대진첨단소재는 상장한 이제 첫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 달려들어서 매매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대인첨단소재도 2차전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공정 내 화재, 대전 방지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맞물려서 상장했잖아요. 이 인터배터리 2025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상장을 했는데 흐름이 잘 나와준다면 내일 2차전지 쪽에서 좋은 흐름들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얘기하다가 이제 종목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 버렸는데 오늘 시장 특징은 이제 유리기판에서 뭐야 이거 유리기판 쪽에서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거. 우리 유리기판 쪽의 특징이 오늘 시장의 특징, JNTC의 모습이 그렇게 특징으로 빠른 변동성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종목별 변동성에 집중하면서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오늘 상승하는 종목을 막 따라다닌다. 이렇게 대응하면은 휘둘리게 됩니다. 이 변동성에. 지금은 좀 참아줘요. 지금 뭐가 좀 그런가 봅니다. 지금 접속 불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기를 빠르게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종목별 변동성에 집중하고 휘둘리게 되면은 피로감이 배가 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로감이 배가 되면은 뇌동매매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증시를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 변동성 피로감에 이탈을 한다. 어제만 하루에만 12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하는데 이탈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에 이제 개인 투자자를 털고 가려는 움직임, 이 의도가 저는 보여요. 우리 장뿐만 아니고 미국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JP 모건 체이스나 뭐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은 미국 증시 입장에서 이들이 기관이잖아요. 이런 기관 자금, 또 우리가 들어가는 ETF나 이런 건 외국인 자금으로 성격이 바뀌죠. 미국에선.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성격은 같아요. 한 단체, 그러니까 집합 자금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합 자금들이 이런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에 자신들은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에 잘못 매수하면 자금이 증발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털고 이제 상승하려는 의도가 저는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에 개인 투자자들이 껴있는 거니까 이것을 털면서 이 밸류에이션 거품을 제거하고 다시 매수하겠다는 거죠. 뭐 의도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 시나리오일 뿐인데 근데 이럴 때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도가 좀 느껴진다면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뭐 모두가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개인 투자자지만 우리는 다른 개인 투자자들과는 좀 포지션을 달리 잡자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이건 기관의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증시 주변 자금이 1월달 어떻게 보면 지수가 가장 망가졌을 때가 1월달이죠. 12월 말부터 1월달까지 이 12월 12일 그러니까 탄핵 정국부터 비상계엄부터 탄핵 정국까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 보이면서 이 신용잔고가 15조 원까지 줄었어요. 작년에 거의 22조 원 뭐 가까이 가던 이 신용잔고 19조죠. 막 작년 상반기 때 19조, 20조 넘어가니까 막 신용물량 부담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이때보다 이제 작년 12월 달쯤 됐을 땐 15조 원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이 그만큼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이탈하고 나니까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바닥 찍더니 올라오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을 내보내려고 의도적으로 시장을 털게 되면 신용 물량을 비롯해서 개인 자금이 나가게 돼요. 그때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 포지션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물밀듯이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시장을 끌어올리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도 어떻게 돼요? 신용 잔고가 다시 늘어납니다. 지금 18조 원까지 3조 원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서 과도해진 밸류에이션이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빨간불이라고 생각하는 20조 원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여력은 남아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15조 원까지 신용장고가 떨어질 때까지 시장을 흔든다 했을 때 여기서 떨궈져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정 시점까지 되면 워낙에 우리 시장은 바닥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랑 포지션을 달리 잡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때 버텨주고요. 버텨주면 개인 투자자들 이탈한 다음에 이제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 즉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이렇게 메이저 수급의 유입을 좀 기다리는 전략. 이렇게 포지션을 잡게 되면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무슨 샴푸향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가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 설명은 거의 대부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막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은 참 있어요. M83 같은 경우에도 너자투 흥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너자투가 뭐야? 난 진짜 뭔지 몰랐거든요. 중국 애니메이션인데 중국 신화인 봉신연이를 이제 각색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궁금해요. 보고 싶습니다. 관객이 3억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이나 컨텐츠 사업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원작자 IP 사업은 잘 돼도 제작 사업 쪽에서는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다 쓸어갔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너자투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 수 3억 명 넘어서면서 이제 중국 영화로서 3억 명을 넘은 거 너자투가 최초다. 대단한 관객 수예요. 근데 이 엄청난 흥행에 시각 특수 효과 참여를 M83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기사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M83 기사를 보면 여기 특징주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주 기사를 보면 중 애니메이션 너자2 VFX 이게 시각 특수 효과인데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M83이 상승을 했거든요.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종목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시장에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중심을 좀 잡다 보면은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도 이슈가 붙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 이외에 새로 또 진입할 종목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시장이 지금 오늘처럼 약간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나 이럴 때 너무 우려감을 너무 키우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잘 또 견뎌주고 버텨주고 지나가서 멋지게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요게 이제 제 취지이고 제 전략입니다. 지금은 이 전략이 가장 잘 먹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시장이 바닥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하면 저가 매수가 무조건 유입이 돼요. 야, 환율도 많이 떨어졌네요. 144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관세 전쟁이 좀 유화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근데 환율이 올라도 주가가 환율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 또 상승하고 거기서 이제 과도해진 밸류에이션 느낌 나오면 내려오고 이 박스권 흐름 지속되는데 올해 적어도 상반기 장세는 제가 볼 때 이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추세적으로 끌고 갈 만한 이슈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블랙베리라는 신제품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무장을 하고 하이닉스랑 같이 동반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HBM 개량형이잖아요.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신고가를 낼 만한 무기는 아직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다가 개발 시점이 되고 공개 시점이 됐을 때부터 돌파 과정이 나올 텐데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장은 지금 바닥권 인식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하락할 때는 좀 버텨주면서 상승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눌림이 나올 때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또 반등해주면 매수한 만큼 매도를 해주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저와 함께 반복하시면 훌륭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솔직히 이런 장세에서는 외인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뭐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오늘 썸네일은 안 올라갔는데, 이 전고체 관련주들 내일 흐름 잘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크릿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흐름 또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후 시간 편안히 보내시고 내일 금요일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